일단 21세기는 디지털 문명의 시대고, 디지털은 이제 항상 뭐 유동하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도 끊임없이 이제 이동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집, 학교, 직장, 뭐 교회 이런 식으로 딱 고정되어 있던 장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흔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 자기도 모르게 늘 기류에 있고 싶은 이제 그런 흐름을 갖는데, 근데 거기 이제 가난한 백수들도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딱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갖고 이제 집을 딱 장만해서 거기서 알콩달콩 오래오래 산다, 이런 식의 삶의 리듬이 깨진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고정된 것들이 해체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제 이동을 하게 됐고, 그게 바로 이제 집에서 길의 시대로 이제 변주됐다는 그런 뜻이죠. 청년 백수는 너무나 일반적인 현상이고, 인생 전체를 봐도 중년에도 언제든지 백수가 되고, 또 정년까지 버텨도 또 백수가 되니까, 그러면 인간은 백수로 태어나서 백수로 죽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청년 백수라고 하는 이 이제 시절을 너무 이제 좌절하거나 자기가 이 인생의 실패자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인생이 이제 백수로 태어나서 백수로 이제 끝난다면, 청년 백수 시절에도 이 시절에 그 이제 자유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을 배우고 익히면, 그러면 이 청년기도 잘 통과할 뿐더러 또 나중에 직업을 가졌다가 자기가 뭔가 인생을 바꾸고 싶을 때도 아주 당당하게 또 길이에 나올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한 시대가 아닐까. 그래서 특히 이제 요 제목을 청년 백수를 위한 이제 길이의 인문학, 이렇게 이제 짓게 된 거죠. 아휴, 정말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고 쓸쓸하고 그런데, 청년기라는 건 인생의 봄이잖아요. 그러면 그 시절은 정말 모든 시절이 돌아오지 않지만 그때 경험해야 되는 그 고유한 어떤 리듬과 그 어떤 파동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이제 획일화가 돼서 정말 이 몰개성화되는 거, 이게 일단 너무 안타깝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될수록 다 컴플렉스와 트라우마가 커진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주 역설이에요. 그 예전에 이제 제가 청년기였을 때보다 너무너무 외모나 모든 면에서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완전 인종개량이 된 것 같거든요. 그때는 키가 70만 넘어도 막 킹카였으니까, 지금 너무 쭉쭉 빠졌고, 외모도 그렇게 피부가 좋은 청년이 있었을까 싶어요. 다 여드름 투성이었고, 요즘 보면 다 피부병 환자라고 할 만큼 울퉁불퉁했는데, 근데 오히려 그때가 더 이제 여유 있고 더 당당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렇게 뭐가 부족해서 근데 그걸 채워야겠다. 근데 왜 또 그게 하필 다 외모로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걸로도 많이 채울 수 있잖아요. 목소리가 좋아진다든지, 말을 재미나게 한다든지, 신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특징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기제가 있는데, 다 이제 얼굴, 그리고 이제 너무 판박이 같이 이렇게 만드는 걸로 남녀가 또 똑같이 이제는 이 성형이 진화하다 이제 남성들도 다 이제 하는 걸로 이렇게 또 이제 파고들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남녀도가 얼굴이 똑같아질 텐데 앞으로 이 사태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만족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 이것도 또 굉장히 역설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그걸 향해 달려가면 모두가 다 상처투성이다, 이걸 이제 다시 확인을 하게 됐어요. 이게 개성이라는 건 다 기준이 달라야 돼요, 기준이.
그리고 청년기는 그야말로 이제 개성이 막 들쭉날쭉 울퉁불퉁 자충우돌 이렇게 하는 시절인데, 아, 이거를 왜 하나로 이렇게 다 묶어 버리게 됐을까? 이게 이제 너무 안타깝고, 그러던 차에 이제 임꺽정을 보고 칠두령은 정말 뭐 인생도 가지가지고 사연도 외모도 뭐 이 모든 게 가지가지인데 정말 컴플렉스가 없다는 거. 이게 너무 놀랐어. 그래서 이 원리가 뭘까? 이거를 이제 열심히 탐구를 했는데, 일단 이제 그 첫 번째는 칠두령은 다 자기 힘으로 뭘 해야 됐다는 거. 이제 요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봐주는 뭐 부모도 없고, 사회에서는 아예 내팽개쳤고, 이제 다 포기한 존재들이니까 자기 앞가림을 자기가 할 수밖에 없었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기엔 되게 불쌍해 보이지만, 자기가 한 가지를 하면 한 가지만큼 자존감을 가져요. 예. 아무리 남이 주는 돈이 커도 자기가 번 돈만큼의 만족감을 못 주거든. 이것처럼 자기가 뭘 했을 때 인간은 뿌듯한 거예요. 그러니까 칠두령은 다 이제 뭐 하나에서 열까지 다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됐던 거. 이것이 주는 당당함, 이제 이게 있었던 것 같고, 그거에 비하면 우리 시대의 이제 청년들은 뭐가 많이 부족하긴 한데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참 없다는 거.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잉보호나 이제 서비스를 익숙해지면 자기 힘으로 할 생각이 안 들게 되는 거. 그러면 이제 자기가 열심히 하는 건 얼굴을 이렇게 바꾸는 일, 뭐 하여튼 이런 거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복근을 만든다거나 이러면. 그거 말고도 굉장히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이제 이 출구가 봉쇄된 거, 이것 때문에 이 하는데 자존감이 안 생기는, 하면 할수록 컴플렉스가 커지는, 이제 이런 역설이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들고, 또 칠두령은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뭔가를 배워서 마스터한다, 이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이제 봉화기가 활 연습하는 거. 아주 어린 시절에 막 그 활을 진짜 열심히, 그리고 남이 안 보는 데서 막 열심히 배우거든요. 그리고 막 가서 기도를 하고, 절에 가서 이제 태조대왕처럼, 이제 자기도 태조대왕의 핏줄을 조금 이어받았건, 조금 왕족이기 때문에, 몰락한 왕족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태조 이성계는 정말 활을 잘 썼어요. 그러니까 활을 잘 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사실 이거를 잘해서 뒤에 뭐 영광이 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걸 가지고 뭐 장학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금메달을 따는 것도 아닌데, 요렇게 하는 과정에 자기가 너무 이제 삶이 재미지고 충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 이제 요게 이제 이 청년들에게 정말 무한한 자존감을 준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유복이 같은 경우는 안진뱅이가 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그때 이제 표창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뭐 바빠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지만 유복이 앞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안진뱅이가 돼서 이렇게 막 궁둥이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간신히 조팝이랑 강냉이로 끼니를 때우고, 근데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하루 종일 이제 그 마당에 앉아가지고, 그럼 그때 뭘 할까? 그래서 옛날에 이제 표창 던지던 게 생각나서 그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칠두령은 정말로 정말 훌륭한 미덕이 있는 게 어디 가서든 막 진심을 다해서 배운다는 거. 이게 아무런 대가가 없는데 이 사람들에게 길 위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힘을 준 게 아닌가. 근데 우리는 뭐 대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성적을 올리면 뭐 카드를 줄게, 또 금메달을 따면 뭐 어떤 대가를 준다. 이런데 너무 익숙해 있어서 대가가 없는 거는 아무것도 못 하게 됐어요. 이게 정말 또 안타까운 거고, 대가 있는 것만큼 하려면 너무 많은 이제 성취를 요구하니까 그때 이미 질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게 이제 청년들한테 알게 모르게 이제 굉장히 그 치명적인 어떤 결핍과 상처로 작용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이제 멘탈을 연습을 해 보면 이제 정말 멘탈 갑이 되긴 틀렸죠. 항상 상처받을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왜냐? 그 모두가 긍정할 만큼 하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먼저 딱 보여요. 그러면 나는 못해. 이거부터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멘탈 갑이 되려면 일단 타인의 인정과 대가를 라는 이 기준을 버려야 된다. 이거를 칠두령이 가르쳐 준 것 같아요. 여기 있잖아요. 직업이 없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직장을 규칙적으로 다니는 이런 직업. 이게 20세기 내내 되게 중요했죠. 직장 그러면 이런 거였는데. 근데 이미 뭐 이제 재택근무라든가 뭐 프리랜서라든가 뭐 프리터라든가 이런 식의 또 뭐 알바나 뭐 이런 직업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동하는 직업이 많이 생겼다.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일을 하다가, 그게 끝나면 이제 그냥, 자유인이 되는 이런 직장이 일단 많이 생겼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게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장소를 점유하고 사람을 모아서 평생을 끌고 가기에는 이게 변화가 너무 크니까 그런 식의 이제 직장은, 유지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필요한 만큼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쉬고 싶을 때 쉰다. 이게 좋지 않습니까?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쉬는 동안은 내가 정말 정말로 하고 싶은 뭐 여행을 한다, 친구들과 만나서 뭐 원 없이 수다를 떤다, 또 책을 본다, 뭐 아니면 뭐 그 봉화기처럼 화살을 연습한다, 뭐 이제 이런 거를 해서 정말 그 화폐나 교환 법칙에서 벗어난 활동, 요거를 할 때 이제 사람이 굉장히 충전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돈이 부족하면 다시 일에 결합해서 또 경제 활동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거를 누구나 원할 것 같아요. 원하지 않나? 이렇게 강연 가서 원하지 않냐 그러면 다 원한다 그러던데. 네, 원해요. 그럼 제일 좋은 게 이제 글을 쓰는 거거든요. 이제 저자가 된다는 건 그야말로 하고 싶을 때 하고 쉬고 싶을 때 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돈을 너무 조금 벌지 않냐. 근데 조금 벌어도 되는 게 쓸 시간이 별로 없어요. 네, 책 보고 그 글을 쓰고 하는 시간에 뭐 언제 쇼핑을 하고 이 소비를 하겠어. 그리고 소비에 대한 욕구도 안 생기고. 그러니까 조금 벌어도 많이 버는 부자보다 훨씬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다. 이게 진짜 부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이런 이제 이 세상이 이렇게 변한다는 거, 요거가 하나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근대 이전에, 그러니까 자본주의 이전에는 대체로 이런 리듬으로 살지 않았나,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뭐 그리스 로마 시대 가면 이제 자유인이 그랬다. 이제 자유인들이라는 게 특별한 직업이 없는데 그냥 어영부영 먹고 살면서 광장에서 철학을 했다. 이제 이런 게 사회적으로 가능했던 거잖아요. 예전엔 그렇게 생산력이 낮은데도. 그러면 조선 시대로 와 보면 선비들은 일단 뭐 그 일종의 자유직이잖아요. 자유직. 그 이제 여행하고 싶을 때 여행하고 뭐 이제 팔도 유람을 하다가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이렇게 했는데 사회가 이거를 먹여 살렸어요. 그러면 이제 농민이나 뭐 이제 공쟁이 뭐 이런 사람들이 너무 이제 힘들지 않았나. 생산력 전체가 낮으니까 이제 힘든 면이 있었는데 농민을 봐요. 농민도 1년 내내 직장에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농민도 이제 농번기 때 일을 하는 거죠. 집중적으로. 그때는 거의 뭐 잠자는 시간도 줄이고 일을 하는 거고, 그 나머지 이제 추수할 때 또 바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많은 시간은
한가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사랑방에서 이야기꽃이 많이 폈고, 그런 게 이제 구비 문학으로 지금 엄청난 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듬으로 살다가 갑자기 공장에 가라. 그러니까 적응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강제로 공장에 막 보내서 1년 내내 빡빡하게 일을 한다. 이게 이해가 됐겠냐고, 이 리듬이. 일단, 모내기를 할 때는 봄이 와서 절기가 몸이 막 그렇게 무르익으면 그때 막 일을 많이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막 이 벼가 막 무르익어서 막 그럴 때는 몸에 막 기운이 돋는 거예요. 근데 벼가 익어서 고개를 숙일 때 되면 이제 거두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완전히 이 빈 들판밖에 없을 때는 농민도 쉬는 거죠. 새끼를 꼬고 그 다음에 이제 투전이나 고스톱은 나중에 났으니까 이런 걸 하고, 그 다음에 마을에 축제가 열리고. 그러니까 이런 리듬을 타는 게 이제 노동이 훨씬 이제 유연하고 자연스러웠고, 유목민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유목민은. 초원을 따라서 계속 이동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출퇴근하고 막 이런 직장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경제활동을 하지만.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직장이 없으면 불안하지 않나. 이거는 자연스러운 본성이라기보다는 이 자본주의 하에서 일정 부분 조장된 거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지금은 굉장히 이 유연한 시대가 됐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자연스러운 본성, 일과 휴식을 내가 조절하는 이런 삶을 기획해도 되지 않겠어요? 그럼 문제는 소비를 줄이는 거예요. 소비를. 사람들이 불안한 건 어떻게 보면 소비를 마음껏 하지 못할까 봐 불안한 거가 더 많죠. 기본적 생존권이라기보다는. 그리고 이제 이제 생존권이 문제가 있는 건 사회 시스템에서 분배를 원활하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말 기본적으로 먹을 게 없어서 누가 굶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뭔가 누군가 굶었다 그러면 뭐냐면 어딘가 이 분배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정말 흉년이 들면 다 굶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염병이 오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죽었다고요. 지금은 이제 사회 전체의 부나 또 이 가족 안에서 부가 상당히 축적이 된 경우도 있는데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정 안 되면 내 친구의 재산이라도, 친구한테 먹을 게 있으면 나는 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사실 중요한데, 이게 순환이 안 되면 내가 직장에서 내 돈을 모아놓지 않는 한 나는 불안하다. 근데 이 불안은 해소될 길은 없어요. 그래서 아주 많이 버는 사람도 역시 불안해한다는 그 불편한 진실을 우리가 끊임없이 확인했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네트워크를 만들까? 요게 핵심인 거예요. 요게. 그래서 길이에 나서면 이제 서열, 직위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스펙도 필요 없으니까 그때는 뭐냐? 정말 친화력, 우정의 기술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만드는 이런 그 능력을 이제 학교에 다니면서 또 서클 활동을 하면서 배워야 되는데, 직장도 일종의 그런 건데 직장에서는 우정의 기술이 잘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을 오래 다니다 그만둔 분들은 대부분 다 이런저런 차원에서 다 솔로인 거예요. 식구들하고도 교감 안 되고 친구들하고도 안 되고. 그러면 이게 저는 가장 인생에서 치명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 잃어도 내가 지금 만나서 밥을 먹고 내 하소연을 들어줄 친구가 있어야 돼요. 그거는. 그것을 이제 이 칠두령은 정말 너무 이런 인생에 꼭 필요한 게 뭔지를 아주 간파하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일자 무식인데 참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이 친구 우정의 네트워크, 이것이 있어야 정말 인생이 풍요로워진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술을 좀 우리 시대 청년이 좀 청년들이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이유 없는 이 불안증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이렇게 곰곰이 하나씩 따져보면 내가 굉장히 자유의 공간이 있는데 그냥 다 불안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불안을 그냥 학습된 불안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무조건적인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불안에 구체적인 이유가 있으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미래가 불안해, 노후가 불안해 이거는 좀 아닌 거죠.